네, 현재 시간 2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더 강한 하루죠. 오늘 시장 무엇이 눈에 띄었는지 또 상황실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정민 FA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제 제 개인 SNS에 제가 주식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는 볼메소를 올렸더니 보시면서 내일장 방송 나가기가 좀 무섭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오늘은 좀 다행이겠네요. 오늘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좀 감사한 하루가 아닐까 좀 생각이 되고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시장이 턴어라운드 할 때는 주도 종목 또는 주도 섹터가 어느 쪽에 이제 그 자금들, 이슈가 쏠리는지를 항상 좀 알아야겠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그 시장이 오른다고 또 너무 안도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어느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장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준비해 봤고요. 세 가지 상황실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시죠. 반도체 반등은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나올 수 있을까라는 글을 썼는데 사실 지수 반등과 함께 상승하고 있긴 하지만 삼성전자라던가 SK하이닉스의 상승이 그리 막 시원해 보이진 않아요. 그렇죠. 이들이 반등을 좀 강하게, 완전 강하게 이뤄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할까요? 여러 가지의 이제 뭐 전제 조건들이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그 SK 하이닉스 그다음 뭐 삼성전자를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먼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NH투자증권과 그다음에 현대차증권에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목표가 하향을 하는 리포트를 좀 발표를 했습니다. 현대차증권에서는 SK 하이닉스 목표가를 13만 원으로 낮췄는데요. 스마트폰과 그다음에 PC 수요 위축으로 D램 평균 판매 가격이 전분기 대비 좀 많이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가 그 양호한 서버용 D램 같은 경우에도 올해 하반기에는 성장성이 다소 둔화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현재 의견을 좀 나누고 있는 편인데요. 이렇게 증권사들이 또 목표가를 하향을 지속적으로 좀 시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DDR5의 생산이 지연되고 있다는데 좀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대표적으로는 인텔이 지난해 그 미리 좀 선공개를 했었던 차세대 서버용 CPU 관련되어서 양산이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좀 밀려나고 있습니다. 원래 애초에 올 연초만 하더라도 여름쯤에는 양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아직까지도 현재 양산 계획이 안 잡힌 걸로 보아서 아마 계속 좀 밀리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는 우려감을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CPU와 그다음에 DDR5 D램은 같이 이제 판매가 되는 그 세트 상품이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앞단에 있는 상품이 계속 이렇게 출시가 미뤄지다 보니까 뒷단에서 그 반도체를 받쳐주기로 했던 업체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식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PBR 0.9배 구간인데요. PBR 0.9배는 최근 10년간을 놓고 봤을 때 항상 최저점 구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가 일정 부분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희 시청자분께서 미장에서는 지금 인텔에 물려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특히나 반도체, IT단에 나타나서 아시아 증시 내에서도 우리 증시와 대만이 유독 많이 빠졌었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지금 뭐 수요 침체로 인해서 핸드폰도 덜 팔린다라고 하고 오더컨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좀 악재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정민 팀장님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역발상 매매를 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반대로요? 오히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재성 뉴스만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매매를 했을 때 과연 성적이 얼마나 좋았는지 한번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반문을 좀 하고 싶고요. 오히려 시장에서 이렇게 악재성 뉴스가 만연할 때가 오히려 저는 기회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SK 하이닉스는 제가 지난해 말부터 지속적으로 가격대를 아예 정해놓고 항상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관성 있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반대 그러면은 저는 지금 현재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오히려 저랑 반대의 경우를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시장에서 가장 지금 현재 우려하는 부분은 일단 앞단 전방 쪽에 그 상품들이 많이 안 팔린다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3,500만 대 줄어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3억 5,700만 대를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리오프닝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리오프닝 이전에
계속 많이 팔렸던 PC와 노트북 수요도 급감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D램이 덜 팔리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가장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미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주가는 이미 선반영해서 계속 빠지고 있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그 D램 가격 같은 경우에도 지난 3분기를 피크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렇다라면은 이제 나올 만큼 나온 악재들은 더 이상 악재로서의 효력을 발휘하기는 좀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그 평택이 짓고 있는 P3 공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공장에 투입될 설비들이 지금 현재 삼성에서 계속 좀 반입을 늦추고 있다라는 뉴스가 계속 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뉴스는 딱 어제 같은 날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SNS 등에 많이 나왔던 것으로 보아서 저는 아마 이렇게 악재가 만연할 때가 오히려 반대로 내가 매수하기에 최적의 적기가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얘기는 좀 같이 여쭤볼게요. 네. 쌀 때 무화과자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하필 그 싸다라고 말한 기간이 거의 2달, 3달이었어요. 그렇죠? 네네. 우리가 생각했던 8만 원은커녕 지금 뭐 6만 원까지도 붕괴되는 모습이었는데 정말 쌀 때 무화과도 되는 종목입니까? 이종민 팀장님의 의견 어떻습니까?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한 줄 평은요. 최채차차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정현 씨는 최채차차 뜻 알고 계세요? 최고로 최고 차차. 아, 네. 전혀 모르겠어요. MZ 죄송합니다. 세대이신 줄 알았는데. 이 MZ가 네. 쓰는 거예요? 최애는 최애고 차은우는 차은우다라는 뜻인데요. 네,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린 이유는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게 바로 삼성전자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오히려 신용으로 매수한 비율이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좀 하이닉스가 훨씬 더 선호가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반도체 이 사이클 주기에 맞춰서 우리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훨씬 하이닉스가 적합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 예를 들어서 다음 생에 다시 한번 태어날 기회가 있다라면은 만약에 누군가 주식을 더 잘하는 사람으로 태어날래 또는 잘생긴 차은우로 태어날래라고 하면은 전 당연히 차은우로 태어나겠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더 희소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 여성분들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잘생긴 남자 그렇게 많지 않죠. 네, 그렇듯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최애는 최애대로 남겨두고 오히려 시장에서 훨씬 더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종목으로 선택하는 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잔고를 늘리는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9만 원대라면은 박인 세일 구간이다. 저는 적금을 깨서라도 지금 차라리 매달 SK 하이닉스를 모아나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를 훨씬 최선우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추천드린 매수형 가격은 오늘 종가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가격은 13만 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를 제가 매수 추천 드리면서 손절 라인을 잡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따로 설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손절은 체크하지 않았습니다. 목표 주가 13만 원. 최애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차은우는 누가 봐도 그 객관적으로 그쵸. 잘생겼고 매력이 있기 때문에 차은우는 차은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SK하이닉스를 차은우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희 부조 안에서도 최애가 뭐야? 난리가 나가지고 네. 제가 좀 정리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SK하이닉스가 그런 존재입니다.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시죠. 대성에너지, 유럽가스 대란의 우려 때문에 오늘장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공급을 감축한다고 하는데 여름에는 더워서 전력난 항상 그 비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따지고 보면 겨울에 더 난방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거 겨울로 갈수록 더 위험한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오늘 일단은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이런 식으로 급등한 이유는 네. 일단은 독일에서 이 뉴스가 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 정부에서 그 이제 가스 공급 경보 2단계를 좀 발령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좀 발령한 이유는 이제 러시아가 독일로 공급하는 그 가스 공급률을 60%로 감축을 했습니다. 또한 그 다음 달 11일부터 열흘간 그 이제 설비 정비 작업을 이제 하게 되기 때문에 독일로 유입되는 이제 러시아산 가스가 더욱더 줄어들 예정으로 지금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일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당연히 레드라인을 좀 넘었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좀 경보 2단계를 발령한 게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경보 2단계가 발령이 되게 되면은 에너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비용 증가분을 가정이나 일반 기업체에다 이제 전가를 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석탄 발전 같은 경우에도 최대로 이제 늘려서 석탄 발전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경보 2단계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겠고요. 이렇게 독일 정부 같은 경우에도 방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름보다는 항상 겨울이 난방 시즌에 에너지 수요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염려하기 때문에 미리 경보 단계를 상향을 시킨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항상 그 전력 사용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슈가 좀 많이 됩니다. 특히 여름과 겨울에 이슈가 많이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해를 떠올려 봤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그러니까 여름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에 이제 전력 사용량이 피크치를 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예상을 많이 했었는데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확인을 해봤더니 전력 피크 타임이 오히려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면밀히 왜 이렇게 시간대가 옮겨갔는지 한번 검토를 해봤더니 각 가정과 기업체에서 이제 설치한 태양광 패널에서 자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피크 타임이 뒤로 이렇게 밀려나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또 알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 상황에서는 더욱더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실제로 신재생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피크 타임을 늦추는 이런 효과도 주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좀 장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천연가스 가격에 대해서도 앞으로 향방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유가랑 천연가스랑 좀 비슷한 흐름을 보이긴 해도 네. 완전 뽑아내는 곳은 다르잖아요. 영향을 그쵸. 좀 받긴 해도. 그래서 네. 유가는 최근에 뭐 경기 침체, 수요 둔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상승이 살짝 둔화된 듯 하는데 천연가스는 만들어내는 양이 일시적인 상황에서 가스관을 잠가버리면은 이거는 그럼 계속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건가?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천연가스는요?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는 결국에 천연가스의 가격도 원유 가격을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먼저 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제로 사용처도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인정해야 될 부분은 지금 현재 그 에너지와 관련된 시장에 지금 투기성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죠. 워낙 지금 투자가 될 만한 시장이 마땅치 않다 보니까 글로벌리한 자금들 중에서도 투기성 자본들은 분명 에너지 자원 쪽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그들도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당연히 원유 가격을 그래서 추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미국을 상대로 의기양양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제 의견에 맞춰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현재 대폭적으로 많이 좀 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과 인도 같은 경우에는 국제 시세보다도 오히려 저렴한 가격에 지금 현재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근데 이 수입하는 이제 양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일본, 그다음에 EU가 지금 현재 그 감축한 양물을 훨씬 뛰어넘기 때문에 오히려 러시아 같은 경우에 지금 그 한바구음을 짓고 있다. 이렇게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EU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올 겨울까지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수입을 계속 줄이는 것을 지금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또 일단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석탄 에너지와 관련되어서는 35%까지 이제 그 발전량을 많이 줄여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2024년도까지는 이 석탄 발전과 관련되어서는 다시 최대치로 늘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역시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가 80%나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 문 닫았던 석탄 발전소를 재가동할 정도로 지금 현재 유럽 국가들은 지금 현재 난리가 났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다양한 이슈에도 불구하고 오늘 천연가스주들이 참 시세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작가를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워낙 시장에서는 관련된 이슈가 오늘 처음 등장한 건 아니죠.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나왔던 뉴스이기 때문에 신선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장이 거기에 발맞춰서 반응하기에는 다소 좀 질리는 감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대성에너지에 대한 투자 의견, 사실 이건 이 한 종목에만 국한되는 게 아닐 것 같고요. 네. 오늘 천연가스주들의 주가 움직임 비슷하게 가니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름 전력난도 잘 버틴다 해봤자 겨울입니다. 네. 러시아는 오히려 겨울이 오길 지금 바라고 있어요. 네네. 그럼 더 길게 봐야 되는 건지 대성에너지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 의견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한 줄 평은요. 네. 내 계좌가 떨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종목 매매를 자주 하시면요. 결국에 내 계좌가 사단이 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없다가 새로 생긴 이슈,
또는 이제 있다가 없어지는 이슈에 뜨겁게 반응을 합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와 관련된 이슈는 처음 등장한 이슈가 아니다 보니까 종목들의 식상함이 그대로 누적이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여파로 오늘 시가조차도 지금 현재 주가가 지금 현재 지켜지지 못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이렇게 차트를 좀 보시면은 대성에너지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다 똑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2월 달에 이렇게 한번 큰 시세가 또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4월 말에서 5월 초에 이렇게 시세가 폭발하는 구간이 나왔었죠. 이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 종목이 반응을 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뉴스가 나왔음에도 이렇게 반응을 뜨뜻미지근하게 하는 이유는 그만큼 시장의 중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국제 정세 또는 천연가스 가격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이든지 간에 시장에서는 이미 어떻게 보면 식은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냥 뉴스대로만 정리를 하시고 종목 매매는 삼가하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성에너지 같은 종목을 자꾸 매매하다 보면 내 계좌가 같이 떨린다라고 네.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보유자분들의 전략으로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스파와 NCT가 나갑니다. 바로 SM 이야기인데요. 본격적으로 활동이 시작되면서 SM의 매출 향상도 기대해봐도 괜찮을지. 하필 또 리오프닝 시작하면서 주가가 오르던 찰나에 여러 가지 악재가 터지면서 좀 내려왔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SM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특히 하이브의 그 폭락이 가장 큰 엔터주들에게 좀 영향을 미친 게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물론 주가 지수가 굉장히 좋아서 동사 주식도 같이 동행해서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수급이 오늘 또 들어오는 부분도 확인이 가능하죠. 이렇게 좀 수급이 같이 들어오는 이유는 워낙 이슈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스파 같은 경우는 오늘 첫 이제 그 영어 싱글 앨범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싱글 앨범 발표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이제 투어까지도 지금 현재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좀 가산점을 주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걸그룹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 초동 그 앨범 판매량을 참 보이그룹 대비해서는 항상 보수적으로 잡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또 에스파 같은 경우는 어쨌든지 아직 데뷔한 지 그렇게 오래된 그룹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흥행 파워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의구심을 좀 표시했었는데요. 이번에 그 직전에 발매됐던 앨범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초동 판매량이 100만 장을 넘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근데 이번 이제 발표되는 이제 그 초동 예약 같은 경우에도 한 150만 장 정도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시장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글로벌리하게 꾸준하게 인기를 높여가고 있는 게 바로 에스파의 현재 위치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보이그룹 같은 경우에는 NCT가 지금 현재 열일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지난달에 발표한 정규 2집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음반 판매량 1위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현재 흥행이 글로벌리하게 잘 되고 있다라는 걸 아마 포인트로 좀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슈퍼주니어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슈퍼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년 반 전에 이제 콘서트를 개최하고 그 뒤로 전혀 콘서트를 개최하지 못했었는데 다음 달 15일부터 17일까지 슈퍼주니어 콘서트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 주식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이제 늘어나는 그런 구간에 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정민 팀장님이 SM 소속 가수분들을 많이 좋아했다는 네, 걸로 맞습니다. 알고 있거든요. 저는 네. 반대로 약간 JYP 쪽이거든요. 네. 서로 이제 저 좀 선을 네. 듣게 되네요. 섞일 네. 수가 없는 그런 팬덤인데요. 네, 선까지 그으셨어요. 그러면 이 엔터주에 대해서 이제부터 시작이라고는 하지만 지금의 이 가격이 거의 대부분 신규 접근보다는 보유자분들의 가격대일 것 같아요. 왜냐? 최근에 너무 축포를 먼저 쏘아 올렸고 이런저런 타격으로 인해서 현재 주가까지 밀린 상황이었거든요. 이 주춤한 것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정민 팀장님은 기회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당연히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그 두 회사 모두 다 지금 현재 엔터 종목 안에서는 저는 선호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M 같은 경우에는 워낙 노이즈성 이슈들도 꽤 있었기 때문에 제가 SM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상승이 조금 다른 이제 엔터주들보다는 좀 부진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SM이 훨씬 지금 현재 가격적인 매력도가 높다라고 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풍선 무슨 색이셨어요? 흰색이셨나요? 점핑 보아는 노란색입니다. 네. 점핑 보아 너무 오랜만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노란색이셨군요. 네. 그럼 SM, 우리 SM을 또 잘 아신다고 하니까 투자 의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제는 에스파, NCT가 있습니다. 레드벨벳도 있겠지만 지금 가장 핫한 남녀 소속 가수의
탑이잖아요. 이 둘의 눈에 띄는 성과를 볼 수 있을까요? 그럼 지금 쌀 때 기회다라고 했으니까 SM에 대한 전략 세워주시죠.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한 줄 평은요. 네. 수만이요, 욕심 조금만 줄이세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동안 SM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지분 매각과 관련되어서 뉴스가 계속 나왔었죠. 그래서 그 기대감을 안고 주가가 많이 오르다가 계속 실망성 매물이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관련되어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동사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실적과 그런 이슈가 더해진다라면은 한번 큰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줄 평을 이런 식으로 뽑아봤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추천드린 매수점 가격은 6만 5천 원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가격은 9만 원으로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전 저점이 이미 그 5만 7,500원으로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직전 저점이 깨지지 않는다라면 홀딩을 하고요. 직전 저점이 깨진다라면은 손절러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만이 형 욕심 조금만 줄이세요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최선호주 그럼 당연히 SM이겠네요. 목표 주가 9만 원, 손절가 5만 7,500원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핑부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